자, 883번 볼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그죠? 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봅시다. t가 a에서 b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이거는 지금 실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실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죠.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정적분의 개념에서 넓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왜냐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뭐 15를 갖다가 5를 돌았을지라도 움직인 거리는 둘 다 양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제 넓이랑 이제 넓이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 실제 움직인 거리가 이 정적분의 값이랑 같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을 먼저 분석을 해보자. 봐봐.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니까 여기까지죠. 그쵸?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a와 b 사이에서는 지금 이 자, 속도 그래프가 지금 y는 vt죠. 그죠? y 값이 양수인 거 보이죠. 그쵸?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그래프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양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정적분의 값이,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몇인지 모르지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양의 값, 정적분이 양의 값이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다. 그럼 이 넓이 자체가 그 3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가 이 넓이랑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이가 지금 3이야. 그러면 이 A에서 B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3이라는 얘기잖아, 우리. 근데 그 값이 이 정적분의 값이랑 같겠죠. 왜냐하면 이 정적분의 값 자체가 양수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이해됐을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해가 100%안 됐더라도 일단 따라와 보시고요. 따라오세요. 자, 2번. 자, 이 정적분의 값이 0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속도 그래프, 그러니까 VT를 0에서 C까지 적분을 한 거죠. 그렇죠? 0에서 C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했다. 그럼 이건 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7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2면은 양수인 건 양수대로, 음수인 건 음수대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그게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여기에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 똘똘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적분의 값이 0이 될 수가 있잖아. 맞아?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C일 때 점 P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쌤이 계속 지금 강조하는 내용인데 위치의 변화량이랑 두 가지야.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움직인 거리. 그지?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돼 있더라? 뭐 운동 뭐였지? 그냥 움직인 거리네. 그래? 뭐 어쨌든 실제 움직인 거리. 이 둘의 차이는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정적분. 정적분의 값은 여기가 4고 마이너스 4면은 0부터 C까지 적분한 값은 양수인 건 양수대로, 음수인 건 음수대로 해서 제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쌤이 넓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C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플러스 4만큼 위치가 변했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4라는 거. 근데 다시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 4란 건 다시 왼쪽으로 4만큼 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걸 둘 다 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8이죠. 그죠? 결국에 이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둘 다 양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실제 움직인 거리. 이해되겠어? 근데 지금은 자 C일 때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인데 자 봐봐 위치의 변화량이 4죠 0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4야 그럼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B에서 C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다시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뭐라고? 정적분이기 때문에 양인 건 양대로 음인 건 음대로 처리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왔다가 오면 위치의 변화량은 나 여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이해되겠죠?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천천히 몇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쌤한테 다시 뭐 오셔야겠죠, 그죠? 쌤이 좀 또 1대1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뭐 사실 가벼운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 그래서 3번 A에서 V'T가 0이므로 V'T 갑자기 점피는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태이다. 자, 그래프 잠깐 지우고 보죠. 일단 3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그 문구인데 자, A에서 그러니까 T가 A라는 건 이 점이죠. 그렇죠? 이 점에서 V'T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죠.
도함수니까.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는 맞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A인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누워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은 맞다고. 그죠? 근데 그 점 P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정지를 했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정지했다는 거는 속도가 0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속도가 0이라는 건 이 함수가 지금 y는 vt죠. 그죠? y는 vt. 이게 속도인데 속도가 0이라는 건 y값이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곳은 점 B죠. 이 점에서 y값이 0이니까. A에서는 속도가 몇인진 모르지만 양의 값으로 존재해. 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가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라고 하면 안 되죠. 3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다음 것도 봅시다. 4번. t가 b일 때는 그래프에서 좀 지우자. 지저분하니까. 이 점을 말하는 거죠. t가 b일 때 좌우에서 vt의 부호의 변화가 있으므로 vt의 변화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이게 지금 y는 vt의 그래프인데 y값이죠. 속도라는 거는 y값. y값은 위에 있을 땐 양수, 아래에 있을 땐 음수인데 y값이 위에 있으니까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잖아. 그치? 그럼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 아주 그 훌륭한 문구 같은데, 그치? 쌤이 얘기했던 거잖아.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랑 관련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VC. 자, 여기서 지우고 또 봐야겠다. 아우, 진짜. 너무 복잡하죠, 그죠? VC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Y는 VT의 그래프인데, T의 대신에 C를 집어넣은 값이야. 그지? 그럼 C일 때, 그때 Y값. 이게 지금 VC예요. 그 다음에 VA. VA는 그 T에다 A를 집어넣은 거. A일 때, 그때 Y값. 그러니까 이게 VA. 이해되겠어요? 그 VC의 절대값이 VA보다 크면. 그러니까 지금 이 VC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이고, VA는 양수잖아. 위쪽에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2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 그지? 그렇게 되면 C에서 점 P의 속력은 최대이다. 속력. 전배 속력 최대이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속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속도는 부호가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속도가 70, 그러니까 플러스 70이다. 어떤 차의 속도는 마이너스 50이다. 그럼 이 속도가 마이너스 50이라는 건 굉장히 느리게 가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50의 속도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그럼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50인 차랑 속도가 뭐 플러스 30인 차가 있다.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속력은 얘가 더 빠른 거예요. 왜냐면 속력이라는 건 절대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지금 저 속도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0이고 A, 그 다음에 뭐 B, 그 다음에 C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지금 0과 B 사이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계속 플러스죠. 그쵸?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A일 때의 속도야. 그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지? 그리고 B에서 B와 C 사이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C일 때의 속도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이 속도의 부호가 양일 때는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그나마 얘인데 그게 2죠. 그죠?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양일 때는 가장 빠른 순간이 2라는 건 이미 캐치가 됐어. 그리고 속도의 부호가 음일 때는 이 C일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죠. 왜? 이건 속도인데 속력, 그러니까 빠르기의 개념은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때 속도가 마이너스 3일지라도 속력은 3이잖아. 그지? 그럼 C일 때가 제일 빠른 거죠. 좀 봐봐. 속도의 부호가 양일 때 그나마 빠른 게 2였는데 속도의 부호가 음일 때 제일 빠른 게 3이죠? 그럼 이 전체 구간에서 속도의 최대값은 C일 때의 속도가 맞겠지. 그지? 속력이 최대다. 이게 최대가 맞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5번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조금 이제 좀 두서가 없었는데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의 최대가 2였는데 반대편으로 갈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3까지 나왔으니까 이 값이 결국엔 속력의 최대값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